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K리그 리뷰를 하나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서울하고 광주 경기를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평소에 공부한다는 핑계로 제 멋대로 막 업로드를 하곤 했는데 오늘도 약간 제 멋대로입니다. 왜냐면은 오늘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좀 쉬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쉬는 김에 너무 재밌게 본 경기라 빨리 리뷰를 하고 뭔가 딴 일을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은 바로 왔어요. 네. 자, 일단 그래서 리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제3자잖아요. 저는 이제 서울 팬도 아니고 광주 팬도 아니고, 정말 재밌는 경기였고, 야, 이 두 팀이 이번 시즌 초부터 그 이정효 감독님의 그 이야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 붙었었잖아요. 정말 재밌었고, 근데 이제 여지까지는 서울이 계속 이겼었죠. 예. 광주가 못 이겼잖아요. 말은 뭐 저런 축구라느니 그런 축구라니 이렇게 했는데 서울이 이제 그거를 어떤 내용을 다 무시하고 이겨버렸었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어찌 됐든 간에 원했든 안 했든 간에. 근데 오늘은 광주가 서울을 잡았습니다. 서울 잡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다 그래서 광주가 이번 경기를 이기고 나서 야 서울이 너희 봤냐? 너희 그런 축구 이렇게 말하지 못할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광주가 굉장히 고전한 경기였고 서울도 잘한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 제가 보기엔 광주보다는 이 감독 대행 체제에서 김진규 감독 대행 체제에서 조금 더 확실한 색을 가지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간을 들인 게 좀 적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됐던 것 같고 후반에 대응이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진짜 흥미로운 경기였고 저는 이제 뭐 서울 팬들 오늘 굉장히 제 친구랑도 이제 카톡 잠깐 하면서 봤는데 많이 답답해 하더라고요. 이거 될 것 같은데 이러니까 더 답답해 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 선수들을 칭찬해주고 싶고 김진경 감독 대행님도 되게 대응을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나름대로는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우직했던 서울, 더 세밀했던 광주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더 세밀했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더라고 써놓은 거는 이겼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놓은 건데요. 저는 경기 내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가 이른 시간에 선제골을 넣었고 그 다음에 서울이 거의 계속 밀어붙이는 흐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번 깨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안 먹혔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번 경기는 광주가 진짜 어거지로까지는 아니고 정말 잘 버틴 경기였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서울은 진짜 잘 밀어붙였는데 마지막 한 칼이 안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분이었잖아요. 전반 4분에 허율 선수가 득점을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광주의 선제골이 조금 늦게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서울이 힘을 쓸 리도 없었고 광주도 이렇게까지 내려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골을 넣어야 되니까 광주도. 근데 첫 골이 들어가고 나니까 광주는 조금 서울 너희가 얼마나 힘쓰나 한번 보자. 두드려봐 한번 우리는 너희 수비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벌써 전반전에 느껴졌고 제가 느끼기에는 느껴졌고 한 후반 25분 넘어가면 너희 힘 떨어져가지고 이제 뭐 압박하고 덤비는 거 못할걸? 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보기엔 그때 이제 엄지성 선수니 뭐 이제 주영재 선수니 뭐 이런 교체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른 분위기를 내려고 하면서 약간 올라왔었잖아요. 이건희 선수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앞쪽에서 조금 하고 싶었던 것 같았는데 잠깐 나오는 것 같다가 결국에 서울에 밀어붙이는 힘에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흐름이 다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서울이 잘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승부처는 4분의 허율 선수 득점이 나왔던 것. 그게 굉장히 이 경기 양상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금 바둑알 불러와서 설명드리는 게 좋겠죠. 저는 첫 번째 골 득점 장면을 보면서 미쳤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칭찬하고 해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뭐 이제 보통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시면 하승우 미쳤다 이렇게 하실 것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하승우 선수가 그 허율 선수한테 뒷발로 돌려줬으니까. 근데 이제 그것도 되게 좋은 장면이죠. 센스가 있는 장면인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 더 약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약속된 플레이, 뭐 패턴 플레이 저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도자 선생님한테도 봤던 건데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약속된 플레이가 어딨냐.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상대가 내 맘대로 안 움직여주면 약속된 플레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지도자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경기장에서 훈련한답시고 제가 이제 프로 경기장에서도 본 적 있습니다. 사실 어느 팀이라고는 말 안 하겠는데 훈련장 다녀보면
막 이렇게 연습해요. 여기 미드필더가 여기한테 넣고 막 이거 일로 내주고 막 이거 전방에 연결해줘. 그럼 막 여기서 크로스 올리고 마무리야. 막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왜냐면 아니 수비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거냐고요. 예? 그렇게 만들어주냐 이거죠. 예. 상대가 수비를 그렇게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때문에 혹은 이제 뭐 전술이 바뀌었다거나 여기는 포백 상대로 이제 가정하고 연습했는데 3백이면 어떻게 해? 수비가 한 명 더 있는데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대가 안 움직여 줄 거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연습하는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광주를 높게 평가하고 이정효 감독이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관통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축구에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제가 축구를 요리에 많이 비유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뭔가 요리를 할 거예요. 근데 그냥 계량된 레시피 있잖아요. 뭐 설탕 두 스푼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시다. 닭 한 마리를 한다고 칩시다. 닭 한 마리인데 뭐 간을 해야 되니까 뭐 고추장 한 숟갈, 뭐 설탕 두 숟갈, 마늘 한 숟갈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측한 대로 안 된다는 게 뭐냐면 닭이 큰 닭이면 어떡해요? 닭 사이즈가 큰 닭이면 그래서 작은 닭에 비해서 양이 한 1.5배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닭을 요리할 때 요만큼 들어가서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돼. 닭이 커지면 그거에 맞춰서 변화를 주면 되잖아요. 늘리면 되잖아요. 양념량을. 그런 것처럼 이 기본적으로 요리하는 법을 알려줘 버리면 선수들이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도 이제 뭔가 즉흥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한 약속된 것들이 뭔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다 알아요. 닭은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를. 근데 오늘 상대가 보니까 지난 경기보다 좀 큰 닭 사이즈네. 그러니까 다르게 바꿔보자 라고 하는 거를 서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어떤 이야기에서 어떤 맥락에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전반전 첫 골 장면 보시면 오른쪽에서 시작해가지고 왼쪽에서 전개가 돼서 왼쪽에서 이제 득점이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 그 축구 커뮤니티 들어가니까 이미 막 돌고 있더라고요. 그걸로 돌려보시든가 아니면 쿠팡 플레이 가서 한번 보세요. 처음에 하승훈 선수 포지션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승훈 선수 포지션이 어디냐면 박지일 선수랑 처음 맨투맨이 붙거든요. 근데 여기 붙어 있는데 라인 바깥으로 거의 나갈 정도까지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중에도 라인 바깥에 서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하승훈 선수가 여기를 아예 여기서 받으려 그래요. 왜냐면 패스가 들어올 때 나는 밖에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농구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여기서 잡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보면 본인 밖에 있고. 왜요? 얘가 더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게 유리하다고요. 측면을 넓게 쓰고 싶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승우 선수가 이쪽 라인 쪽에서 계속 깔짝깔짝거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인을 잡을 때 이쪽 뒤쪽 거의 최종 라인에 계속 묻어 있어요. 하승우 선수가 처음에 볼 돌릴 때 한번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박실 선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으로 전환될 때 박수일 선수가 이쪽을 같이 공이 전환되니까 처음에는 이쪽에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쪽으로 이동을 같이 하게 되죠. 바짝 붙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머리를 잘 써야 되잖아요. 선수가. 하승훈 선수가 여기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일로 움직여버려요. 일로 왜 갈까요? 이 사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동하면서 여기서 공을 잡으면 얘랑 1대1 칠 수 있거든요. 패스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그럼 박수일 선수 뒤에서 쫓아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자빠지면 페널티킥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파울도 얻어낼 수 있고 바로 이 중앙 공격수를 타격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이 전개되기 시작하니까 박수희를 바깥으로 불러내놓고 야 너 나 잡으러 나와 해놓고 일로 간다고요. 그러면 박수희 선수가 어떻게 가겠어요? 일로 가겠죠. 왜요? 아까 그 드리블 하는 거를 못 받게 하려고 그러면 따라가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포백인데 여기 지금 오스마르가 수비하게 두면 안 되잖아요. 하승훈 선수. 왜냐면 여기 이건희도 있고, 허율 선수도 있고, 아산이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 4대3으로 싸우는 게 유리한 거니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열려요, 이제. 하승훈이 빠지고 난 자리. 하승훈하고 박술이 빠진 이 자리가 열린다고요. 그럼 여길 누가 가요? 보통 풀백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누가 들어가냐면, 두현석 선수가 가죠. 그죠? 그래서 하승훈 선수가 일로 갔다가, 소득이 없어서 박수일이 잘 일로 나오니까 일로 오게 되고 여기를 아마 기성용 잠깐만 보고 와야 되겠다. 잠시만요. 제가 이게 너무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조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두현석 선수가 공을 잡고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서 하승훈 선수가 요 2번이었죠. 하승훈 선수가 1루 이동하고 두현석 선수가 여기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하승훈 선수가 공을 잡고, 이게 두현석으로 먼저 나가네요. 두현석 쪽으로 나갔다가 여기서 공을 요때 움직이네요. 보니까. 자, 두현석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1루 움직여요. 그러고 나서 1루 갑니다. 패스가 다시. 그러니까 1루 이동해 있고 두현석이 1루 올라가는 동안에 여기 투입됐다 이렇게 다시 받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나상호 선수가 처음에 수비를 따라왔었는데 여기 주고받는 거 한 번 때문에 시야에서 완전 여기를 놓쳐버려요. 네. 여기서 조금 주고받는 장면들이 중앙 쪽에서 주고받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기가 풀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이 다시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누가 나오냐면 다시 박수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아마 여기 좀 도와줬을 거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잠깐만요. 이거 저도 지금 이거 돌려보는데도 여기 나상호 선수가 나오네요. 잠시만요. 이거 다시 설명드릴게요. 길어지는데 제가 원하는 건 아닌데 길어지네요. 자, 여기 이게 돌아가는 게 저도 다 못 외웠어요. 움직임 자체를.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바꿔놓을게요. 자, 전환이 돼서 오른쪽에서 전환이 돼서 두현석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하승훈 선수가 이쪽에 박수일 선수를 불러냈다가 1루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두현석 선수는 1루 계속 박수일 같이 이동하니까 빠진 공간으로 같이 나가고 여기서 이제 툭탁툭탁 주고받는 게 몇 번 나와요. 주고받으면서 여기를 두현석 선수가 이제 이 빠진 공간에 하승훈이 빠진 공간에 올라가고 여기를 나상호 선수가 내려가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승훈 선수는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당장은 할 게 없어요. 여기서 볼을 이렇게 받아도 그렇잖아요. 여기는 이제 또 붙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두현석 선수가 일로 툭 도망가려고 할 때 그때 보시면 여기서 토마스가 여기를 지나가요. 이 뒤로 요 각도로요. 근데 이제 이건 뭐냐면 이거겠죠. 두현석 공 잡았으니까 자기가 여기 지나갈 테니까 여기다 달라. 하프 스페이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요 각을 내니까 누가 따라가냐? 박수일이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기성용 선수가 여기 붙어주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붙어요. 1대1이. 하승훈 선수 여기 있으니까 여기를 오스마르가 아마 바짝 붙었을 거고 허율은 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끌고 지나가 버리니까 이 패스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토마스가 만약에 안 갔으면 박수일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패스길은 안 난다고요. 지금 여기서 하승훈으로 가는 길이. 근데 여길 토마스가 이렇게 지나가 버리니까 얘를 데리고 가가지고 여기가 벼요. 그래서 하승훈 길로 가는 길이 열립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여기서 하승훈 선수가 뒷발 딱 돌려줬는데 허율 선수가 포지션을 바깥쪽에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주성 선수는 여기를 막을 수는 없죠. 왜냐면은 만약에 여기서 긴 크로스가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헤딩을 준다는 얘기인데 붙어 있어야지 어느 정도는. 그러다 있다가 여기서 돌려내줄 때 허율 선수가 여기 반응이 빨랐던 거죠. 보세요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허율 선수가 포지셔닝을 일부러 뒤로 접습니다. 그래서 본인 앞쪽에 김주성을 데리고 움직이면서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연쇄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 하승훈 선수에서 시작인데 하승훈 선수 잡은 거 자체가 측면을 넓게 벌리면서 공간을 잘 잡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1루 들어가면서 본인이 빠진 공간, 이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여기 두현석이 들어가고 나상호가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지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토마스가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다시 열어줘요. 그리고 그 와중에 허율은 이 뒤로 뒷걸음질 치면서 김주성 데리고 와서 이 공간을 열어버리고요. 이게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단순하게 우리가 돌파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수들이 볼이 없는 선수들이 이 다른 상대편 수비수들을 데리고 움직이면서 이 공간들을 다 만들어버린다고요. 볼이 없는 선수들이. 네. 그 볼이 없는 선수들이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어떤 거냐면 제 생각은 그거예요. 이게 제가 그 잘하는 팀들 자꾸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알아요. 얘네를 어떻게 요리해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가면 얘가 날 따라올 거라는 것, 얘가 나를 이렇게 수비할 거라는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약속된 플레이처럼 그냥 우리 거만 하고 상대를 고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거기엔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내가 일로 가면 하승훈 선수가 내가 라인으로 가면
박수일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잡으러 나올 거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잡아 당겨 놓으면 그냥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야지가 돼 있는 겁니다. 왜냐? 거기 공간 열릴 걸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연쇄적으로 두세 번 나오면 광주처럼 좋은 장면들이 하나씩 나오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자주 나와요, 광주는. 그 예전에 그 제일 요즘에 막 저기 유튜브에도 돌아다니던데 그 포항전이었나요? 포항전 아마 그 이민희 선수가 슈팅했던 장면으로 기억하는데 그 장면 맞죠? 예, 그 장면도 잘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수비가 등지고 내가 어디를 받으러 내려가면 그 뒤가 빈다는 걸 서로 선수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패스가 이상하게 가요. 아, 왜 저걸 어떻게 원터치로 주지 하는데 그게 간다고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갈 때 어디가 열릴지를 아는 거죠. 하승우 선수가 거기서 왜 뒷발을 왜 딛겠어요, 사실. 그건 뭐냐면 오스마르가 자기 등 뒤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오스마르만 하나 베끼면 뒤에 공간이 있다. 그거 허율이 해줄 수도 있겠지 정도지만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걸 서로 아는 거죠. 그 연쇄작용들 때문에 굉장히 광주의 그 공격 정리가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겁니다. 이게 저는 단순히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영리하게 머리를 잘 쓰는 겁니다. 나를 내 움직임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상대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유도될지를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축구를 진짜 잘하는 팀인 거고 감독의 힘인 겁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런 움직임을 혼자 한다고 해서 되느냐? 잘 안 되죠. 왜냐면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해서 내가 공간 확보를 잘 해줬어요. 라인을 너무 잘 밟아서. 근데 그 라인 벌려진 공간에 뛰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옛날에 김승대 선수 전북에 있을 때. 아니 공간을 그렇게 잘 빠져 움직여주고 막 다 수비 데리고 움직여주는데 자기한테 볼을 안 주고 주변에서 활용을 못하니까 김승대 선수가 완전 다 죽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포항에서 보면 김승대 선수가 빠져다니는 거에서 찬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캐치해서 팀이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런 공간들을 쓸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런 게 좀 고차원적인 축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분에 만들어진 이 장면 하나가 너무 완벽했고 여기서 딱 방점이 찍혔기 때문에 광주가 서울을 상대로 오늘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길었죠. 길었는데 이게 저는 이 장면을 이해해야지 이번 시즌에 광주의 축구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런 걸 설명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사실 제가 지금 바둑알로 설명드리긴 했는데 얼마나 제대로 설명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 보면 제가 영상 가지고 있는 상태면 더 세밀하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죠. 제가 지금 그 뭐 쿠팡에서도 뭐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뭐 몇 주에 얼마씩 내겠다 이런 어떤 약속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따로 신청을 안 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어찌됐든 너무 좋은 장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얘기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얘기도 한참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팬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진 경기라 안 듣고 싶으시려나? 자, 오늘 저는 서울의 경기는 전반과 후반이 판이하게 달랐다고 생각해요. 전반에는 좀 풀어보려고 했어요. 왜냐면 좋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서울에도 볼 잘 차는 선수들이 기성용 선수도 잘 차죠. 오스마르도 잘 차죠. 뭐 김주성 선수도 패스는 잘하는 센터백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고요한도 오늘 있었죠. 팔루세비치도 있죠. 뭐 나상호 선수도 드리블러로서 가치가 있고 막 여러 가지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좀 풀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잘 안 됐습니다. 전반에. 네, 전반에 잘 안 됐던 거는 제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이거 다음에. 근데 후반전에는 전반에 안 됐으니까 아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나왔어요. 아예 다른 전략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는 아닙니다. 흔히 말해서 제가 지금 광주도 굉장히 즐겁게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축구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것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축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안 되는 거를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세밀하게 못 만들어 왔어. 지금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시험 보는 날인데 준비를 잘 못한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풀진 못하는 거야. 그러면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정답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했냐면 전반에 풀어가려고 그러다가 계속 외곽만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류첸코 투입한 다음에 어떻게 바꿨어요? 크로스 붙이죠. 계속 크로스 붙입니다. 계속 가운데 쪽에다가 일류첸코 쪽에다가 그렇게 해서 전방 압박, 거기서 뭔가 떨어지는 것들을 다시 잘 관리해서 다시 붙이고 계속 공격을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위험 지역에 우리 쪽에 못 오게 만들겠다. 네. 그게 느껴지는 경기 운영이었잖아요. 전반 초반에는 광주가 볼 돌리고 있을 때 안정적으로 전방 최전방이 센터 서클 근처까지 내려와서 4-4-2 형태나 이런 걸로 해서 수비를 좀 이렇게 버티려고 하는 흐름도 있었는데 후반 들어가니까 짤 없죠. 그냥 갖다 붙이죠. 갖다 붙이고 들이받고 계속 돌파 시도하고 계속 싸우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힘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선수 교체해가면서. 근데 선수가 제가 보기에 서울 선수들이 그래도 광주 선수들보다는 개개인 능력은 좀 있다고,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선수들인 겁니다. 아껴놓은 게 윌리안, 그다음에 지동원, 한승규, 이태석 이렇게 아껴둔 선수들도 체력이 괜찮고 뭐 다적 기술이 있고 공격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다 아껴놨었단 말이죠. 후반에 바꿔 넣어버리면서 그냥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협적인 위치에다 때려 넣으면서. 네. 그게 지금 서울 할 때는 어울리는 전술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꼭 나쁘다고 할 건 아니에요. 우직하게 한다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로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오늘은 제 생각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운도 좀 안 따랐던 것 같고, 찬스가 없진 않았는데 마무리가 되질 않았어요, 사실. 그게 좀 아쉬운 장면들이고, 찬스들은 있었죠. 뭐 그 나상호 선수 슈팅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동원 선수 슈팅도 있었고, 몇 번 좋은 슈팅이 올 것 같은 기성용 선수 중거리도 있었고, 몇 번 있긴 했는데 그게 후반전에 잘 안 들어갔고, 전반에 이제 임상엽 선수 쪽으로 왔던 것들에서도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들. 네, 팔로세비치가 프리킥도 마찬가지. 그래서 좀 한 골만 들어갔으면 제가 보기엔 경기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더 재밌어졌을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오늘은 김경민의 선방과 약간 그 서울 선수들의 슈팅이 중앙 쪽으로 쏠리면서 그 득점이 되지 않았던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이 뭐 제가 안익수 감독님 좀 두고 봐야 된다, 항상 이런 유보적인 쪽에 있긴 했지만, 저는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자르지 말라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을 한다 그러면 뭐 따라갈 수 있는 거, 제가 뭐 말릴 이유도 없긴 하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김진규 감독님 체제를 잘 보고 싶은 사람인데, 저는 뭐 후반전 전략은 오히려 더 실리적으로 잘 접근했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리적으로 접근을 잘했고, 근데 이제 결과가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선수들은 전 최선을 다해서 그 전방 압박하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90분, 97분까지 그렇게 힘쓰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에도 신경전 하고 하던데, 저는 그래서 참 팬들의 마음을 저도 알죠. 뭐 경기를 못 이기면 답답하고 뭐야 이렇게 되긴 하는데, 저는 오늘 선수들 뛰는 걸 보면 정말 그 박수 쳐줄 만한 경기가 아니었나, 그 선수들 개개인의 노력을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드리고 갈게요. 왜 전반에 서울의 공격 전개가 조금 안 됐는지. 후반은 뭔가 됐잖아요. 뭔가 만들어지는 느낌인데 전반은 진짜 안 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드리고 갈게요. 물론 찬스가 없진 않았어요. 찬스가 없진 않았고, 몇 번 흐름이 깨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의 그 수비 블럭이 깨지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또 찬스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고요한 선수가 그 포켓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블록가요. 잠깐. 포켓이라고 하는 게 보통 여기인데, 여기서 잡아가지고 나상호 선수한테 주고 뭐 김신진 줬던 장면이라던가, 이런 위협적인 위치에 들어오면 분명히 찬스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문제가 뭐였냐면 너무 여기만 있죠, 전반전에. 왜 여기를 못 들어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를 조금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건, 뭐 제가 다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근데 제가 느낀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다 들어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 골 넣고 나서 광주가 이제 촘촘하게 내려서는 형태를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거의 못 들어와요. 여기를 요 블록을 깨지를 못하고 여기를 계속 돌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서울의 좀 디테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좀 있는 겁니다. 저는 바꿔볼게요. 여기도 11명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어디가 있어야 되나? 팔로세비치가 좀 뒤에 있었으니까 여기 놓고, 잠깐만요. 오늘 중원에 누구 나왔죠? 팔로세비치, 고요한, 기성용 선수가 있었구나. 자, 요렇게 있었다고 봅시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오늘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광주 선수들이 수비도 되게 디테일하게 잘했어요. 제가 일단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반 30분인가 한번 고요한 선수가 측면에서 공 잡았는데, 자기 앞에 사람 없다고 오라고 막 하는 장면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저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까 비교해서 좀 죄송한데, 하승우 선수가 받아가지고 이동하거나, 여기 또 공 없는 선수들이 수비를 달고 움직여준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근데 이게 서울이 이게 전 잘 안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고요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여기를 광주 선수들이 그냥 두진 않습니다. 측면에서 공을 잡으면 압박을 바로 나와요. 어떤 타이밍에 보통 나오냐면 되게 잘 나오거든요.
여기서 패스가 1루 전개가 돼요. 이쯤 오면 출발이야. 왜냐면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공이 이쯤 날라왔으면 초능력자가 있지 않은 이상 물리법칙에 의해서 1루 간다고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여기 뭐 불규칙 바운드가 튀지 않는 이상 공이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오면 이거는 1루 가는 게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걸 물리적으로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공을 이렇게 올 때는 이동을 계속 같이 해와서 발 앞에 떨어질 때는 보통 요 각을 딱 잡아버려요. 요 앞에 딱. 그러니까 패스 각도가 잘 안 나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발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여기 패스 각도가 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뒤로 갑니다. 보통. 그럼 수비 성공이에요.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좁죠 여기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앙 쪽 중심으로 수비하는 건데, 자 여기 있다가 일로 나가면 나가요. 그래서 패스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차단합니다. 여기 없게. 여기도 주기가 힘들죠. 이렇게 여기밖에 줄 수 없게 하면 다시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는 계속 못 들어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측면 수비수들이, 측면 윙포워드들이 상당히 수비 가담을 많이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계속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생각한 디테일이라는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뭐냐면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고요한 선수 이쪽 나갔을 때 제가 보기엔 나상호 선수가 중앙 쪽에 많이 좁혀 있거든요. 그리고 경기들 잘 보시면 이쪽에 측면 쪽에서 자꾸 볼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가까이 붙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는 거예요. 페널티 박스 근처에다. 그러다 보니까 패스 길이는 길어지고, 여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는 이렇게 서버리니까 더 줄 데가 없죠. 그러니까 다 자꾸 바깥쪽만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일루 빨리 바깥으로 나가서 일루 데리고 가주면 여기라도 빠지고 나면 이렇게 들어오는 방법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그 광주가 했던 그런 것들의 그 응용이라 그러면 여기 붙어 있을 게 아니라, 혹은 이쪽에 있을 게 아니라 아예 여기서 이렇게 서 있어 버려야지. 이렇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서 있다가 아까 이렇게 서 있다 그랬죠. 이렇게 전개가 될 때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걸 받아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게, 예를 들면 받을 수 있게 일로 본인이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승우 선수처럼 라인 바깥으로 여기만 들어오면 되게. 그럼 이 선수가 불려 나오겠죠.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만약에 베스트로 간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러니까 말처럼 안 된다는, 상대가 우리 가정대로 움직였어, 이거를 가정했을 때 어떻게 가냐면 여기 왔을 때 얘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은 계속 진행되고요. 이때 이 선수가 나와요. 그럼 순간적으로 공간이 벌어지겠죠. 그럼 여기서 이걸 원터치로 딱 돌려줍니다. 그럼 이 선수 여기 와 있을 거고, 여기서 이 선수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그때 얘가 출발. 이미 가속. 여기서부터 출발 해서 받아서 이렇게 올 때쯤에는 이쯤 왔겠죠. 그러면 이거를 퉁 돌려넣든 툭 꺾어주면 이 선수가 들어가죠. 그럼 얘가 날려나와. 큰일 났으니까. 하프 스페이스니까. 그러면 이 선수가 여기서 처음엔 기다려요. 제가 원하는 거는 딱 해서 잡아요. 그러면 여기 딱 설려 그럴 때 여기서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부터 가속. 그러면 순간적으로 가속하니까 떨어지겠죠? 얘가 바로 못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가까운 쪽 골대에 붙이면서 들어가면서 여기 니어 포스트에서 마무리 빵.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뭐 이런 걸 해서 막 구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볼이 없는 선수들이 들어갔을 때 내가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지 우리 편이 편해지는지, 얘가 일로 데려 나갔으니까 내가 저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내가 저길 뛰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할 수 있어야지 이런 전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설명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시면, 볼 나갈 때 이 선수가 먼저 움직였고요. 이 선수가 데리고 나가는 그 위치에 여기 있던 6번 선수가 미리 알고 얘가 빠지는 자리를 인식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일로 들어갔을 때 그냥 막 여기 어영부영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얘를 데리고 가버리면 안 돼요. 순간적으로 팍 가속해가지고 떼어뜨리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디테일들이 모여졌을 때 멋진 득점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서울이 전반전에 잘 안 됐던 이유들이, 여기에 볼이 들어갈 때 압박이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템포를 올려서 해야 되거든요. 압박 강도가 높으니까 템포가 그만큼 속도가 높아져야지 압박 강도를 높은 압박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준비하는 것들이 다 늦는 거예요. 한 템포씩 두 템포씩. 볼이 없는 선수들의 움직임이 광주에 비해서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볼이 안 돌고 바깥쪽으로만 돌고, 그리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서울이 이제 이것도 약간 디테일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박수일 선수나 특히나 박수일 선수가 높은 위치를 많이 잡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기성용 선수가 일로 빠지는 일이 많고, 여기를 이제 오스마르랑 기성용 선수가 일로 가기도 했고요. 오늘 오스마르를 여기다 뒀다고 칩시다. 8번에 두고 여기가 기성용이고 여기를 김주성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형태를 이렇게 잡는단 말이에요. 여기 풀백들이 전진한다고요. 왜냐면 아까 포백으로 그냥 이렇게 서 있을 때는 패스각이 이렇게 날 텐데, 여기가 이렇게 빠지면 똑같은 패스라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되잖아요. 이 위치가 그대로더라도, 그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그런 변형 3백 형태를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전술적으로. 근데 요렇게 됐을 때 여기서 또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여기 박수리 선수 들어갔을 때 압박이 들어온다거나 이 선수가 나가고, 이제 여기도 이제 광주도 이수민 선수가 종종 내려오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압박 들어갔을 때 여기서 뭔가가 늦는 거예요. 여기서 높은 위치에서 박수리 공 잡아도 여기서 나상호가 일로 띄워준다거나, 그럼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여기 들어가면 따르려 나가고 여기 각이 이제 이렇게 열리겠죠.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나성호 선수는 본인이 받으러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빠져준다, 내가 얘를 데리고 가준다라는 개념으로 움직임을 해줄 수 있어야지 이쪽이 넓어지거든요, 사실. 여기 이게 생각해보세요. 나성호 선수가 그냥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본인도 패스 받기가 안 좋죠. 이렇게 나왔으니까 공이 여기 딱 잡았는데 이 각이면 패스 받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수도 까다로워요. 아이고. 왜냐면 여기 미드필더가 이렇게 같이 붙어 있을 텐데 이렇게 들어오면 주기가 싫잖아요. 수비가 붙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여기를 데리고 나가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움직이면 이 선수가 뒤에서 쫓아오게 되잖아요.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훨씬 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서울이 오늘 전반에 공격 정리가 안 됐던 이유는 볼 없는 선수들, 그러니까 뭐 단순히 나상호 선수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그냥 방향이 그래서 그래요. 다른 선수들이 볼 없을 때 움직임으로 상대의 광주 수비들을 움직여주는, 그 데리고 가는 움직임들이 적다 보니까 잘 안 풀렸던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훈련의 결과이고 노력의 결과인 거죠. 그리고 선수들끼리 마음이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야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해서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고집할 수도 있죠. 고집할 수도 있는데 김진규 감독 대행님은 고집하면 이거 안 되겠다. 오늘 광주가 우리 수비 충분히 제어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럼 언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음부터 바뀐 게 뭐냐면, 다시 돌아가야 되겠네. 여기 오면 늦게 나오고 체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이 선수가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리첸코 있으니까, 여기 모여 있으니까 이 위치에 그냥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 개인기량 좋으니까 우당탕에서 한 골 넣자. 혹은 여기서 우리가 일단 중앙 위협적인 위치에 투입한 다음에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가자. 이게 왜 그 틀린 그 전술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죠? 본인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억지로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더 위협적인 위치, 더 좋은 위치에 계속 투입시켜서 변수를 만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축구는 사실 과르디올라식 축구입니다. 많이 주도하고 뭔가 더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고 그런 축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늘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벤투 감독도 제가 늘 지지를 했던 이유인데, 방금 서울처럼 하는 팀이 세계적인 팀 중에 없냐? 아니에요. 다 있어요. 리버풀이 이렇게 해요. 리버풀은 항상 풀백들이 로버트슨이나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가 있을 때 계속 크로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볼들을 다시 제압박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뭔가를 만들어가는 거를 아주 잘하는 팀이죠. 그래서 중원에도 보시면 굉장히 싸움꾼들이 많았어요. 최근에는 부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지난 시즌에도 성적이 잘 안 나왔지만 잘할 때 보면 싸움꾼들로 중원을 꾸려놓고 측면에서 크로스 붙이는 걸로 하는 겁니다. 그게 틀린 전술이 아니라고요. 너무 맞는 전술이고 합리적인 전술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기엔 서울이 후반전에 전술 변화를 잘 줬습니다. 잘 줬는데 이제 이게 득점이 안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가 참 제3자로서 보기에는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요. 일단 광주의 첫 골도 너무 재밌었고 좋았고 눈이 즐거웠고, 수비도 블락도 참 수비 잘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서울이 좀 전반에 답답했죠. 근데 후반전에 서울이 그냥 같은 거를 반복하면서 했다 그러면 저 자멸이었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완벽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할 수 있는 전술을 딱 가지고 나와서 그걸로 광주를 계속 밀어붙이면서 광주가 한번
반항을 해보려고 했는데도 소용없고 너 일단 끝날 때까지 우리한테 쳐 맞는 거야 라고 하고 후반전 내내 때리는 모습이 전 참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3자로서 눈이 즐거운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볼까요? 가보고 네 다음 주에 다음 라운드 때 또 리뷰를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보니까 길게 했네요. 네. 어찌됐든 광주 팬들 진짜 10경기 무패라고 하는데 축하의 말씀 드리고요. 서울 팬들은 또 그 감독님 체제에서 처음 진 거죠? 네. 좀 위로의 말씀 드리면서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감독된 체제가 또 선수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질타보다는 격려의 말씀을 또 해주셔도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